여기에서는 그 환자 개인의 이야기를 정말 많이 담고 있는 것 같아요. 또 거기서 일하시는 분 개인의 이야기를 정말 아까 마리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 디테일까지 너무 잘 잡아내니까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다면 이걸 봤을 때 너무 위로가 될 것 같은 거예요.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는 걸 잡아주니까. 네. 그리고 내가 처한 그 상황을 사람들은 모르는데 여기서 잡아내주니까 되게 그게 또 위로가 될 것 같고, 똑같은 상황이 아니더라도 내가 이런 마음을 느꼈던 적이 있었다면 그게 또 위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병원에서의 이야기가 결국은 우리 생로병사는 우리 인생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겪는 일이기에 더 힐링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또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TV 드라마로 녹음을 하기로 했는데 그게 2번의 결방을 거듭하면서 녹음 날짜도 좀 미뤄졌는데 결국에는 빠이빠이를 하게 되고 우리는 녹음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이제 작가 그 PD에 네. 대한 설명도 우리가 조금 정리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신원호 PD님에 대해서 네. 원래 어려서부터 꿈은 영화 감독이었는데 대학교를 이제 한양대학교 연극영화과를 지원하려고 하다가 부모님의 반대로, 좀 웃겨요. 이게 좀 대조가 되는 것 같아요. 서울대학교 화학공학과에 입학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재밌는 분이시네요. 학기 중에 영화 쪽에 대한 꿈이 있으니까 그쪽 일을 했는데 이제 생각보다 이제 좀 일이 좀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좀 꿈이 바뀌셨대요. 그때 이제 PD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었고 여러 가지 예능도 많았는데 오늘은 드라마니까 드라마 중심을 설명을 드리면, 처음에 물론 올드미스 다이어리를 만들어내긴 했지만 그런 우려가 좀 많았대요. 예능을 하던 PD가 드라마를 할 수 있겠냐 했는데 응답하라 시리즈 1997, 1994, 1988이 있었고요. 슬기로운 감방생활,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 1, 2, 또 특징이 항상 착한 인물들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게 힐링을 주는 듯한 그런 드라마라서 저는 이제 신원호 PD님에 대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굳이 단점이란 걸 찾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냥 좋게 해석을 하고 싶고 그 이유는 뭐 마찬가지죠. 다음 걸 얼른 네, 달라. 우리를 위해서 다음 걸 네, 내달라. 그렇죠. 여기까지입니다. 전공 선택 이력이 굉장히 특이하네요. 연극영화과, 화학공학과 무슨 연관성이죠? 네, 그러면 작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이유정 작가님. 유정 작가님의 외모를 저는 이번에 알아보면서 처음 봤는데 엄청 익숙해서 보니까 나영석 PD님이랑 자주 나오던 예능에서 항상 같이 이렇게 깔깔깔 웃고 있는 그 얼굴의 주인공이 이유정 작가님이셨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방금 말씀해주신 그 PD님과도 연이 깊고 나영석 PD랑도 보니까 연이 깊어요. 그래가지고 나영석 PD님이랑 예능 생활을 오래 하다가 드라마로 시작한 게 응답하라 시리즈부터였는데 처음부터 빵 뜬 거죠. 예능 작가로도 성공하고 드라마 작가로도 성공한 유일무이한 작가님이라는 수식어가 붙었더라고요. 방금 말씀해주신 PD님이랑 같은 거를 이렇게 쭉쭉 같이 하셨는데 응답하라 시리즈, 슬기로운 시리즈를 쭉쭉 해 나가고 계세요. 네, 이번에 그 응답하라가 아니라 의사생활 보고 있으면 에그 이즈 커밍이라는 게 계속 뜨잖아요. 그걸 직접 세우셨더라고요. 2018년에 직접 세우셔서 나영석 PD님이 회사에서 제작을 맡고 있고 그런 식으로 쭉쭉 계속 커리어를 쌓아 나가고 있는 그런 작가님이셨어요. 파이팅 파이팅. 더 너무 일하셔라. 멋있어요. 네. 파이팅. 정말 흩어지지 않고 네. 이 사단이 파이팅 더 하셔라. 많은 사단을 내주기를 기대합니다. 네, 여기 인물들이 정말 이 드라마를 잘 이끌어 주었는데 그 인물 소개 좀 해볼까요? 일단 이 슬기로운 의사생활이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로병사가 모여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병원의 네. 스토리잖아요. 네. 이제 이 병원에 의대 99학번 동기들 5명의 이야기가 줄을 이루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제가 구구즈를 먼저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조정석 배우가 연기하는 이익주는 뭐 노는 자리에 빠지지 않는데 계속 1등. 병원에 지나가는 사람 다 알아. 핵인싸. 근데 의사로서 실력도 있고 친절하고 노래도 잘하고 배려도 있고 아빠로서도 너무 좋은 아빠. 정말 구김살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인물이다라고 정리를 하고 싶고요. 이제 안정원 교수는 정말 진심으로 신부가 되길 원하는 확실한 천주교인임에도 불구하고 별명은 부처. 원장의 아들로 뭔가 남부러울 것 없을 것 같은데 ATM기에서 돈 뽑는 거 맨날 10,000원, 20,000원 그런 삶을 사는 이유는 남들을 너무 돕고 싶고 그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행복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완벽해 보이는데 또 친구들이랑 있을 때는 뭔가 찌질해 보이고 뭔가 사람이 왜 그러지라는 느낌이 드는 이런 인간적인 모습도 보이고 안겨울 선생과의 연애에서는 소 스윗한 남자로 네. 또 맞아. 보여지죠. 이제 김준환 교수는 제가 이 장면이 되게 기억에 남는데 그 환자 보호자분이 딱 진료 보고 나와서 조 선생님 왜 이렇게 불친절하냐, 싸가지가 없냐, 약간 이런 류의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그 간호사분이 네 죄송해요 저희도 알아요라고 얘기를 하는 장면이 있어요. 뭔가 차가운 듯한 느낌이 있어요. 하지만 내면에 되게 따뜻함이 있고 정말 환자를 성심성의껏 대하는 그렇죠. 그런 태도가 있고 냉혈한 것 같으면서도 주변을 걱정하고 격려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비둘기 씨와의 그 케미가 또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울고 웃게 만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양석형 교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 혼자 있는 걸 더 좋아하는 마마보이 캐릭터잖아요. 처음에 볼 때는 저런 캐릭터가 다 있어 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마지막에 양석형을 보고 설렐 줄이야. 약간 이런 점점 매력이 느껴지는 산부인과 의사로서 내가 애를 낳을 때도 저분한테 좀 진료를 받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따뜻한 의사였고요. 최송화 교수는 후배들의 존경을 받고 친구들도 대단하다고 여기는 정말 귀신 같은 인물이죠. 매일 아침 일찍 나오면서도 지치는 기색도 없고 후배들 논문도 봐주고 환자들에게도 친절하고 실력도 있고 리더십과 카리스마를 다 가지고 있는데 하나하나 부족한 건 노래 실력. 그래서 노래 실력마저 좋았으면 정말 귀신이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익준이냐 최성환이냐 했겠죠. 그쵸.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5명의 캐릭터가 너무 재미있고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나도 저런 의사 선생님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따뜻함을 줬던 것 같아요. 네. 이제 익순이는 익준이랑 쿵짝 남매죠. 그래서 노래방 씬에선 정말 이렇게 잘 어울릴 수 있는 남매가 있을까? 그렇게 놀려면은 얼마를 이렇게 부딪히고 같이 맞춰보고 이렇게 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잘 맞는 남매라고 좀 느껴졌고요. 밖에서는 군인이잖아요. 복사라고 소문까지 났던 그 군인이었는데 집에서는 되게 귀여운 딸이고 여동생이고 고모고 또 이 준환이랑 좋다가도 나쁘다가도 애틋하다가도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이 섞여 있는 캐릭터가 아닌가 싶고요. 우리 장겨울 선생은 익준이랑 정말 손발을 잘 맞춰서 할 수 있는 펠로우죠. 이제 막 그러잖아요. 교수님들이 너무 좋으니까 장겨울 씨가 너무 좋으니까 계속 자기네를 끌고 가려고 하는데 소신 있게 자기 결정을 하는 모습도 멋있었고 저는 이 장겨울 선생이 가장 의사 가운이 잘 어울리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사복을 입으면 괜히 낯설어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의사 가운 입고 있어야 되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고요. 정원이랑 꽁냥꽁냥 정말 보기 좋았어요. 그리고 추미나 저는 푹 빠진 것 같아요. 시즌 1부터 정말 팬이었고요. 산부인과에서는 거의 똑순이죠.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물론 석현 씨도 있지만 추미나가 없다면 이 산부인과가 돌아갔을까 이런 느낌도 좀 있었고 의사로서의 열정도 있고 화장이랑 패션, 연애 뭐 너무 막 에너지가 너무 넘쳐나는 거야. 그래서 막 모두 과연 막 감당할 수가 없어요. 옆에서 봐도. 그러다가 시즌 2로 가면서는 그 에너지들이 조금씩 자리를 잡는 느낌이 들었어요. 굳이 내가 더 표현할 필요도 없고 뭔가 좀 자리 잡는 느낌이 나서 더 바라보는 저도 행복했고요. 추미나가 없다면 이 드라마의 어떤 상큼함도 좀 떨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저는 이 매 시즌 매 회마다 추미나 보는 그런 기분으로 좀 봤습니다. 설명만 들어도 재밌네요. 정로사, 주종수, 도제학. 네. 저는 정로사님이랑 주정수님을 볼 때 너무 기분이 좋았던 게 두 분이 왜 그렇게 연예계에서 오랫동안 연기자로서 남아있었는지를 너무 보이더라고요. 설명해주신 그 캐릭터 배우님들도 다 연기를 너무 잘했잖아요. 근데 이 두 분을 보면 다른 분들의 연기가 생각이 안 날 정도로 너무 자연스러워가지고 보면서 이래서 이게 경험이라는 게 진짜 중요하구나라는 생각도 워낙 많이 했고 저는 무엇보다 나이 든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배우들이 나와서 너무 좋았어요. 나이 듦이 어떤 과정이고 그 과정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대해서 대사로 되게 많이 표현을 해주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도 계속 저희 엄마 아빠 생각나고 막 그랬거든요. 시즌 1의 첫 화에서는 두 분이 좀 경쟁 모드인 것처럼 표현이 됐었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불알 친구고 뭐 이런 걸로 막 풀어나갔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선과 선이 만나서 또 선과 선이 각자의 세력이나 권력도 가지고 있는 모습이 제가 너무 바라는 사회이다 보니까 너무 보면서 뿌듯한 게 많았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두 분이 뭔가 사랑으로 맺어지지 않아서 저는 더 좋았습니다. 뭔가 남사친 여사친으로 쭉 가는 모습이 서로의 영원한 동반자 같은 느낌으로 쭉 가고 있어서 서로의 또 각자 사별을 하셨잖아요. 그런 빈자리를 좀 채워주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어요. 그 두 분의 그런 대화 스킬이나 이런 게 담고 싶은 게 너무 많았었어요. 정로사 선생님이 막 아파서 막 걱정하실 때 주승수 선생님께서 농담으로 가볍게 받아치고 이런 것들 하지만 진짜 아팠을 때 바로 병원에 같이 가고 이런 것도 너무 멋있었고 주정수 선생님이 자식 관계에 있어서 좀 트러블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급하게 위로하거나 뭐 잔소리하거나 이것도 아니고 옆에서 그냥 소주 한잔 할까? 이렇게 소주 한잔 하고 아니면 그냥 씁쓸한 미소를 짓고 옆에 지켜준다거나 이런 모습들이 진짜 친구다라는 거를 좀 볼 수가 있어서 담고 싶은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소개해드리고 싶은 캐릭터는 도제학 의사 선생님인데 이분이 아까 백곰님이 말씀해주신 김준완 의사 선생님의 바로 밑에 직속이에요. 그 슬기로운 의사 생활 중에 이 캐릭터가 제일 좋았거든요. 그 이유가 연기를 너무 잘해서 연기를 너무너무 잘해가지고 몇 번이나 돌려봤던 것 같아요. 이분이 나오는 거는. 맨 처음에 좀 나이도 있고 해서 본인이 좀 적응 못하는 위주의 모습을 시즌 1에서 좀 초반에 많이 보이다가 나중에는 이제 우울한 기운도 벗어던지고 되게 활발하고 분위기를 띄우는 역할로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사람의 하나의
환자의 성장 과정, 내면의 성장 과정 이런 거를 보고 환경의 변화가 얼마나 크게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것도 좀 보고요. 와이프 임신했을 때 나오는 그런 눈빛 연기, 설렜다가 와이프를 보고 그 설렘을 숨기는 연기, 아기를 보고 설렜다가 와이프를 보고 숨기고 뭐 그런 장면들이 너무 사람의 내면을 겉으로 보일 수 있게 해주셔가지고 완전 팬 됐어요. 그리고 또 나름 또 이 썰렁한 김준환 교수님한테 맞아요. 애교를 그러니까 네. 맞아요. 받아주지도 않는 애교를 계속. 그래서 더 케미가 보기 좋아요. 맞아요. 한 명은 차분하고 한 명은 방방 뜨니까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른 인물들도 많지만 핵심 네네. 인물만을 추려보았습니다. 아마 슬기로운 의사생활 보신 분들은 모여서 하실 얘기가 많으실 것 같고 인상에 남았던 장면에 대한 얘기 많을 것 같은데 저희들도 좀 해보죠. 저는 그 민찬이 엄마랑 은지 엄마 그 다 좋았는데 그 두 분이 만나서 서로 보이는 우정, 서로 눈물을 흘리고 이러는 모습이 생각만 하면서 자꾸 여기 전율이 돋는 느낌으로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오죽하면 제가 배우 이름 막 찾아보고 막 너무 눈빛이 와 이게 거의 주인공 아니야? 거의 맞아요. 진짜 주인공처럼 느껴졌어요. 내사자를 같이 기다려서 이제 장기 기증을 기다리는 두 엄마가 있는데 동시에 그 기증자가 나타나는 게 아니니까 그 사이에 우리 아이는 차례가 안 오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정말 정말 운명이 줄타기하는 것 같은 그런 3화, 느낌. 4화 걸쳐서 네, 맞아요. 다행히 이렇게 한 가족만 끝난 게 아니라 다음 화까지 이어지면서 연결고리를 좀 가져가는 게 너무 다행이었고 좀 좋았어요. 이제 조연으로 나오셨는데 올해 나왔죠. 그래서 이분들이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고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모든 조연분들이 연기를 다 너무 잘해서 그러니까요. 환자 한 분 한 분 다 너무 잘해가지고 진짜 깜짝 놀라면서 동시에 현실적인 생각도 좀 하게 됐는데 이렇게 다 연기를 잘하는데 아직 주인공이 아니잖아요. 떠보지 얼마나 못한 힘드실까 이런 생각도 좀 같이 네.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연우 엄마가 되게 인상 깊었는데 연우 엄마가 자꾸 연우가 죽었는데도 네. 병원에 자꾸 찾아와서 간호사 선생님들한테 뭐 인사하고 뭐 주고 막 이럴 때마다 찾아내려고 맞아. 하는 거 아니신가? 아 설마 막 이렇게 해서 되게 분위기가 뭐 어떡하지? 민원거리 찾아내려고. 어떡하지? 이러면서 마음 졸이면서 봤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를 연우 엄마로 기억해주는 곳이 병원밖에 너무 없었기 속상해. 때문에 자꾸 찾아오게 됐다는 거. 연우가 세상에 없다 보니까 네. 다른 사람들은 나를 연우 엄마라고 불러주지 않는데 이 병원에서만큼은 나를 연우 어머니로 불러주니까 그래서 자꾸 찾아온다는 걸 이제 장겨울 선생이 깨닫고 같이 얘기를 들어주고 하는데 저는 그게 되게 인상 깊었고 어머니의 장기 기증을 결정해야 하는 그 경호원분의 스토리가 있었잖아요. 그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분은 왜 이걸 빨리 결정을 이렇게 못하지 했는데 알고 보니까 사정이 또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딱 표면적으로 봤을 땐 왜 이러시지? 대체 왜 그러지? 라고 느껴지는 것들이 사실은 다 속사정이 있었고 했던 그런 내용들을 담아내는 게 우리가 삶을 살면서도 뭔가 누구를 바라보고 누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쟤 왜 그러지? 라고 생각하는 그 이면에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들의 속사정이 있다는 걸 말해주는 것 같아서 저는 되게 좋았어요. 그 장면에서 최성화 교수가 인턴이었나? 그분이 막 왜 안 할까요? 말하면서 얘기하니까 누구야 조용 이렇게 하고 끝내거든요. 그리고 또 누구 의사들을 막 욕할 때 최성화 교수가 항상 말을 끊어요. 욕을 못하게. 근데 그 장면이 그런 태도들이 전 되게 인상이 깊었던 게 그렇게 다른 사람을 뒤에서 뒷담화를 하지 않고 삶을 버텨나가는 진짜 높은 경제 이르지 않으면 하기 힘든 것 같고 제 기준에서는 그래서 되게 멋있었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쉽게 판단하지 않는 그런 태도도 되게 배울 만한 점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저도 인상 깊었던 장면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중에 꼭 하나만 꼽으라면 저는 응급실이랑 아기들을 돌보는 간호사 얘기를 하나에 다본 적이 있어요. 슬기로운 의사생활에서. 그때 제가 되게 그렇네라고 생각을 했던 게 현실에서 보이지 않으니까 간과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일부러라도 시간을 내서 담아냈다는 게 그리고 그 과정에서 느끼는 의사들의 그런 자부심의 문제에서 누구는 좀 낙담하고 이런 과정들을 다시 다독여서 가져가는 모습들 간호사 선생님들이 이제 아기 돌보느라 이렇게 앉는데 손에 보호대 다 차고 나오잖아요. 네. 그런 것까지 일부러 카메라에 다 담아낸 모습들이 이제 현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하는 분들에 대해서 존경을 맞아요. 표하는 장면이었어가지고 이런 부분까지 정말 담다니 정말 PD님과 작가님은 정말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을 했고 근데 참 힐링이 되잖아요. 그 힐링되는 포인트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 그렇게 우리가 힐링받고 이 드라마를 좋아하게 됐지? 이 여기에서는 그 환자 개인의 이야기를 정말 많이 담고 있는 것 같아요. 또 거기서 일하시는 분 개인의 이야기를 정말 아까 마리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 디테일까지 너무 잘 잡아내니까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다면 이걸 봤을 때 너무 위로가 될 것 같은 거예요.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는 걸 잡아주니까 그리고 내가
처한 그 상황을 사람들은 모르는데 여기서 잡아내주니까 되게 그게 또 위로가 될 것 같고 똑같은 상황이 아니더라도 내가 이런 마음을 느꼈던 적이 있었다면 그게 또 위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병원에서의 이야기가 결국은 우리 생로병사는 우리 인생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겪는 일이기에 더 힐링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보면 주인공들은 되게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5명이 그렇게 되게 착하고 각자 완벽함을 보이는 듯한 그런 인물들이 다 같이 모이기가 힘들잖아요. 되게 비현실적인 것 같은데 에피소드마다 우리 일상에 있는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진짜 실감나는 연기와 상황들이 그려졌잖아요. 그러니까 왠지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나도 왠지 거기 가 있는 것 같고 더 맞아요. 그래서 힐링 받았던 것 같아요. 그냥 5명만 나오고 가게네끼리 막 연애를 하고 이런 내용이었다면 이렇게까지 감동이 오진 않았을 그랬으면 텐데. 그냥 저 세상 이야기였을 텐데. 근데 진짜 우리 세상 이야기처럼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 작가 선생님께서 중시 여기는 게 캐릭터에 중점을 두지 않고 모든 사람의 이야기를 담는 게 목표라서 매 시리즈가 그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저희가 느끼는 그 훈훈함의 전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악이라는 게 비중이 높지가 않아서 가지고 뭐 현실에서 우리가 악을 얼마나 많이 마주쳐요. 근데 이제 드라마에서까지 저는 그런 걸 별로 안 보고 싶어하는 스타일인데 여기는 대놓고 거의 빼서 그게 너무 좋았고 물론 가끔 나왔지만 그래서 좋았고 실력을 갖췄는데 인성까지 같이 갖추고 그게 비례해야 한다는 거를 보여준 드라마여서 현실에서는 안 지켜지는 경우가 많아서 되게 아쉽잖아요. 왜 엄청 높은 권력이 높은 사람이 캐리어를 던진다든지 뭐 그런 것. 근데 그런 거를 다 배제를 하고 권력과 인성이 같이 가고 아래 후배들을 챙기고 윗사람한테는 또 공경하고 일단 그게 없었던 것 같아요. 이 드라마에서 상하 관계 인간 대 인간으로 서로 존중을 하고 서로 필요한 거를 같이 조율해 나가고 이런 과정들이 제가 많이 보고 느낀 그런 상하 관계랑은 좀 달라서 원하는 사회상을 좀 반영을 해놔가지고 볼 때마다 힐링이 됐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저희가 조금 더 얘기할 건데 네. 지금 화는 여기서 일단 맞추고 다음 주나 이제 또 만나서 좋아요. 얘기 나누도록 합시다. 그러면 또 기다려주시고 저희 채널 고정 부탁드려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